사이렌 안톤 체홉. 먼저 사이렌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사이렌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마녀의 이름이다. 신체의 반은 새이고 반은 사람인 사이렌은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뱃사람들을 유혹하여 공경에 빠뜨린다. 이 단편에서는 맛있는 음식과 요리에 관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서기 진린이 새처럼 제잘거리며 수다를 떨어서 결국 의견서 작성을 마치지 못하고 마는 의장의 모습을 패러디했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N지역 판사협회 회의를 마친 후에 판사들은 법복을 갈아입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점심 식사를 하러 집으로 가기 위해서 회의실에 모였다. 방금 전에 해결된 의제의 소수 의견 때문에 남게 된 잘생긴 외모에 특수염을 풍성하게 기른 판사협회 의장은 책상에 앉아 자기 의견을 서둘러 쓰고 있었다. 지역 치안판사 밀케이는 철학자로 명성이 높았으며 주변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삶의 목적을 찾고 있는 지치고 우울한 얼굴의 젊은이다. 그는 창가에 서서 슬픈 표정으로 마당을 내다보고 있었다. 다른 지역 치안판사와 명예 치안판사 중 한 명은 이미 가고 없었다. 살이 쪄서 피부가 축 늘어진 비만한 체구에 숨을 헐떡거리는 명예 치안판사가 한 명 남아 있었고, 그들과 함께 가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 만성 장 카타르 환자. 이 만성 장 카타르는 급성 위장염에서 유행된다고 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부적절한 식사와 과식, 변비 등이 원인으로 복통이 오거나 배가 더부룩한 증상을 보인다. 구토와 설사 또는 변비와 설사가 교대로 반복된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만성 장 카타르 환자의 얼굴 표정을 짓고 있는 독일계의 젊은 차장검사가 소파에 앉아서 의장이 작성 중인 의견서가 완성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 앞에는 판사협회의 서기 진린이 서 있었다. 그는 귀 앞에 몇 가닥 되지 않은 구렛나룻을 기르고 있으며 키가 작았고 얼굴엔 달콤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활짝 미소를 띠며 뚱뚱한 명예 치안판사를 쳐다보고 나더니 소곤거리며 말했다. 우리는 모두 지쳤고 벌써 3시가 지났으니 지금쯤 왕성한 식욕을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그레고리 사비치, 이 정도 식욕은 진정한 식욕이 아니죠. 친아버지라도 삼켜버릴 것처럼 우습게 솟구치는 식욕이란 육체적인 운동을 하고 난 후에, 말하자면 사냥개처럼 사냥한 후라든지 혹은 말을 타고서 쉬지 않고 100km쯤 달려온 다음에라야 생기는 법이랍니다. 상상하는 것도 많은 의미가 있지요. 말하자면 만약 당신이 사냥에서 돌아와 마구마구 먹고 싶을 때는 절대로 중요한 일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일과 학문은 언제나 식욕을 떨어뜨리게 만드니까요. 제가 알기론 철학자들과 학자들은 음식에 관한 일이라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실례지만 돼지도 그들보다 더 형편없이 먹지는 않을 겁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머릿속엔 술병과 안주만을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난 언제나 집으로 가는 길에 눈을 감고 새끼 돼지요리와 고추냉이를 생각했더니 치솟는 식욕 때문에 히스테리를 일으킬 뻔했습니다. 따라서 자기 집 마당으로 들었을 때 바로 그때 부엌에서 무슨 냄새인가를 풍기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말이죠. 구운 거위 요리가 냄새로는 최고지요. 명예 치안판사가 가쁜 숨을 내쉬면서 말했다. 말도 마세요. 있잖아요. 그레고리 사비치. 오리고기나 도요새 고기는 거위 고기보다 10배나 더 냄새가 강하답니다. 거위의 냄새에는 부드러운 맛과 오묘한 맛이 없다고요. 무엇보다도 강렬한 냄새를 풍기는 것은 신선한 양파인데, 아시다시피 양파를 볶기 시작할 때면 온 집안의 냄새가 진동하니까요. 그래서 당신의 집안에 들었을 땐 식탁에는 이미 식탁보가 깔려 있어야 하고, 식탁에 앉으면 냅킨을 넥타이 앞에 대고 손을 보드카가 든 술병으로 슬금슬금 내밀게 되는 거죠. 참, 그것도 아무 술잔에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조상 때부터 대대로 내려온 골동품 언제 컵에 따르든가, 아니면 여기에 부은 것은 수도승들도 마십니다라는 글귀가 쓰여진 배가 불룩한 술잔에 따르죠. 그리고 그것도 한꺼번에 들이키지 말고 처음에는 숨을 한번 내쉰 다음에 손을 비비고 나서 자연스럽게 천장을 올려다 보고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그 보드카를 입술에 갖다 대면 그 즉시 위에서부터 온몸으로 찌르르한 전류가 흐르면서 서기는 자신의 기분 좋은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찌르르하지요.
그는 눈을 가느다랗게 뜨면서 말을 되풀이했다. 들이킨 즉시 안주를 들어야 합니다. 여보게, 의장이 서기 쪽으로 고개를 들면서 말했다. 좀 조용히 말을 하게. 자네 때문에 난 벌써 종이 2장을 버렸네. 아, 죄송합니다, 표트르 니콜라이치. 조용히 하죠. 서기는 이렇게 말하고는 거의 귓속말로 말을 계속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레고리 사비치. 안주를 먹는 것도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해요. 안주로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만약 알고 싶다면 가장 좋은 안주는 청어지요. 썰어놓은 양파나 겨자를 넣은 소스를 곁들여 청어를 한 입 먹으면 지금도 말이죠, 뱃속에서 찌르르 하는 전류를 느끼게 돼요. 그러고는 캐비어를 그대로 먹든가 원한다면 레몬을 함께 먹고 나서 보통 무를 소금에 찍어서 먹고 또다시 청어를 먹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좋은 것은 소금에 절인 버섯을, 그것도 만일 캐비어처럼 조그마하게 썰어서, 아시겠죠? 양파와 함께 최고급 올리브 기름을 곁들여 먹으면 그 맛은 각별하지요. 하지만 구운 간은 끔찍해요. 그래요. 명예 치안 판사가 눈을 가느다랗게 뜨면서 동의했다. 안주로는 절인 흰 버섯도 좋아요. 네, 그렇죠. 양파와 울개수 잎과 갖가지 양념을 넣은 거 말이죠. 스튜 냄비를 열면 거기에서는 뜨거운 김과 버섯 냄새가 확 밀려 나오고 정말이지 눈물이 쏟아져 나올 지경이죠. 그러는 동안 준비된 쿨레바키아를 부엌에서 가져오면, 이 쿨레바키아는 안에 양배추 등 다양한 쏘를 넣은 러시아식 파이입니다. 쿨레바키아를 부엌에서 가져오면 그 즉시 2번째 술잔을 들이마셔야 합니다. 이방구리치, 성가신 듯한 목소리로 의장이 말했다. 자네 때문에 나는 3번째 종이를 버리고 말았네. 죄기랄 오로지 먹을 것만 생각하고 있는가 보군. 철학자 밀킨이 경멸하듯이 이 말을 찌푸리며 투덜거렸다. 정말로 버섯과 쿨레바키아 외에는 관심을 둘 다른 일이 없나? 그러니까요. 쿨레바키아를 앞에 놓고 마셔야 하죠. 서기는 소곤거리며 말을 계속했다. 그는 너무나 열중한 나머지 노래하는 종달새처럼 자기 목소리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다. 쿨레바키아는 무조건 맛있죠. 우리는 그 마성의 맛에서 벗어나질 못하죠. 한쪽 눈을 감고 이렇게 파이를 한 조각 떼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살 만지작거리면 행복해집니다. 그걸 입에 넣으면 기름이, 파이 속은 달걀과 고기의 내장과 양파가 잔뜩 들어있고 육즙이 풍부하죠. 서기는 눈알을 굴리면서 입을 귀 밑까지 일그러뜨렸다. 명예 치안 판사는 아마도 쿨레바키아를 상상하고 있었던지 한숨을 푹 내쉬면서 손가락을 까딱거리고 있었다. 이런 제기랄. 지역 판사는 중얼거리면서 다른 창문 쪽으로 옮겨갔다. 2 조각을 먹고는 3번째 조각은 야채 수프를 마실 때 먹으려고 남겨두지요. 서기는 열심히 말을 이어갔다. 쿨레바키아를 다 먹고 나면 식욕이 떨어지지 않도록 즉시 야채 수프를 달라고 하세요. 야채 수프는 아주 뜨거워야 해요. 소러시아의 방식대로, 여기서 이 소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말합니다. 소러시아의 방식대로 햄과 소시지를 넣고 비트로 만든 보르시치 수프가 가장 좋지요. 거기에다 스메타나와, 스메타나는 러시아식 샤워 크림입니다. 스메타나와 허브를 넣은 파슬리를 곁들이는 거죠. 내장과 신선한 간을 넣어 만든 라스솔리니크도 근사하죠. 라스솔리니크는 소금에 절인 오일을 기본으로 해서 만든 러시아식 수프입니다. 라스솔리니크도 근사하죠. 만약 유럽식 수프를 좋아하신다면 수프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뿌리와 잎사귀를 같이 넣은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당근, 아스파라거스, 콜리플라워 같은 법리학적으로 유사한 것들 말이에요. 참 근사한 음식이지. 의장이 종이에서 눈을 떼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곧 제정신을 차리고 말했다. 여보게, 제발 부탁이네. 이렇게 하다가 난 저녁 때까지도 소수 의견을 다 작성하지 못하겠네. 4장째 버리고 있다고. 네, 알겠어요. 안 그럴게요. 죄송합니다. 서기는 사과를 하고는 또 계속해서 속삭였다. 보르시치 수프나 유럽식 수프를 다 먹으면 바로 생선 요리를 가져오라고 하세요. 생선 요리 중에 최고는 말입니다. 판사님, 당연 스메타나로 양념해서 튀긴 붕어죠. 흙냄새를 제거하고 살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붕어를 살아있는 상태로 우유에 넣고 하루를 꼬박 두면 됩니다. 철갑상어 구이도 훌륭하죠. 명예 치안 판사가 눈을 감은 채 말했다.
그러나 모두들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그는 돌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험악한 얼굴 표정을 지으며 의장을 향해 소리 질렀다. 표트르 니콜라이치, 아직 멀었소? 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소. 기다릴 수 없다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럼 난 가겠소. 당신들이 어찌 되든 내 할 바 아니죠? 뚱뚱보는 손을 내저으면서 모자를 집어들고 인사도 하지 않은 채 방에서 뛰다시피 나갔다. 서기는 한숨을 내쉬고 몸을 숙이고는 차장검사의 귀에 나직한 목소리로 말을 계속했다. 토마토와 버섯으로 만든 소스를 친 농어나 잉어도 좋아요. 그러나 생선만 가지고선 양이 차지 않습니다. 스테판 프란체이치, 이 생선 요리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점심에서 메인 요리는 생선도 소스도 아닌 고기 요리죠. 당신은 어떤 쇠고기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차장검사는 얼굴을 찌푸린 채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불행하게도 난 당신의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나는 위 카타르를 앓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위 카타르라는 병명은 의사들이 생각해 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유사상과 오만 때문에 이런 병이 생기는 것이죠. 당신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당신이 식욕이 없고 혹은 구역질이 난다고 합시다. 그래도 걱정하지 말고 드세요. 만약 고기 요리로 2~3마리의 도요새 고기를 여기에다 자고새 고기나 2마리의 기름진 메추라기 고기를 함께 내놓으면 당신은 즉시 모든 카타르를 잊어버릴 겁니다. 틀림없어요. 또 기름에 구운 칠면조 고기는 어떠십니까? 희고 기름지고 육즙이 풍부한 것 말이에요. 그래요. 아마도 그건 맛있을 것 같네요. 검사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칠면조 고기라면 나도 먹고 싶소. 맙소사, 오리고기는 어떤가요? 첫 추위가 왔을 때 얼음판 위에서 놀고 있는 어린 오리를 잡아서 감자와 함께 네모난 프라이팬에 볶아내는데 감자는 잘게 썰어서 붉은슬에 변할 때까지 볶고 그것도 오리 기름이 푹 배도록 볶아내고 그리고 철학자 밀키는 사나운 표정을 지었다. 아무도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기름에 구운 오리를 생각했는지 갑자기 입술을 핥고는 아무 말도 없이 어떤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모자를 집어들더니 밖으로 달려나갔다. 그래요. 어쩌면 난 오리를 먹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소. 차장검사가 한숨을 내쉬었다. 의장은 일어나서 거닐다가 또다시 앉았다. 고기 요리를 먹고 나면 사람들은 배가 부르면서 달콤하고 몽롱한 상태에 빠져들게 되지요. 서기는 말을 계속했다. 그렇게 되면 몸에도 좋고 정신도 만족스러워집니다. 상쾌한 기분으로 끌어올리면서 3잔 정도의 곡주를 마시면 되지요. 의장은 끙 하고 앓는 소리를 내더니 종 위에 마구 선을 그어냈다. 6장째 망쳐버렸어. 그는 화를 내며 말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네. 죄송합니다. 계속 쓰세요, 의장님. 서기는 속삭였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조용히 있겠습니다. 양심에 따라 행동하겠습니다. 스테판 프란체이치. 그러더니 그는 겨우 들릴락 말락 하는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집에서 담은 곡주는 샴페인보다도 맛이 좋죠. 첫 잔을 마시고 나면 신기루 같은 후각이 당신의 온 정신을 휘감아서 당신이 집의 안락의자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의 어느 곳에선가 어떤 포근한 타조 위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것입니다. 에이, 갑시다, 표트르 니콜라이치. 검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발을 빠르게 놀려대면서 말했다. 네, 검사님. 서기는 말을 계속했다. 곡주를 마실 때에는 담배를 피우는 것이 좋죠. 게다가 담배 연기로 도넛을 만들어 품어내는 겁니다. 이때 당신은 마치 대원수라도 된 듯한 기분이 들거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인과 결혼을 했고 이 미인이 온종일 당신 창문 앞에서 그러니까 금붕어들과 함께 수영장에서 헤엄을 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몽상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지요. 미인은 수영하고 당신은 그녀에게 자기 내게 와서 키스를 해줘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표트르 니콜라이치. 차장검사가 신음하듯 소리쳤다. 네, 검사님. 서기는 말을 계속했다. 담배를 피우고는 잠옷을 들고서 침대로 가죠. 침대에 등을 대고 반드시 누워서 신문을 손에 듭니다. 두 눈이 스르르 감겨지고 졸음이 온몸에 감돌 때에는 정치에 관한 기사를 읽으면 유쾌해지죠. 신문에서는 말하자면 오스트리아는 실수를 하고 프랑스는 누구와 뜻이 맞지 않고 거기에서 로마 교황은 반대로 거슬러 나갔으며 등의 기사를 읽으면 가슴이 후련해집니다. 의장은 벌떡 일어나 펜을 옆으로 내던지고 두 손으로 모자를 집어들었다. 자신의 카타르 병을 잊고서 초조함으로 몸이 마비되어 있던 차장검사도 역시 일어났다. 갑시다. 그는 외쳤다.
표트르 니콜라이치, 소수 의견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서기가 놀라서 말했다. 언제 쓰시려고요? 6시에 시내로 가야 하지 않나요? 의장은 손을 내저으며 문을 향해 뛰어나갔다. 차장검사도 손을 내젓고는 자기 가방을 들고 의장과 함께 사라졌다. 서기는 한숨을 내쉬고 꾸짖기라도 하듯 그들 뒤를 바라보다가 종이를 치우기 시작했다.